8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가 준비한 기초수학 관련된 사전교육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고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좀 진도가 천천히 나와가지고 다루지 못한 부분들, 뭐 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고요. 아니면 학기 중이나 혹은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여름학기 동안에 제가 별도의 특강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어떤 주제를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교재나 어떠한 뭐 자료들을 사용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저에게 이메일이나 뭐 아니면 직접 찾아와서 물어봐도 되고요. 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물어보면 제가 아는 한 자세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 방법인 PCA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원 축소를 왜 하는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다뤘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어제 했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PCA를 수행하는 순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순서를 다시 한번 보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셋을 가지고 있을 텐데, 해당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각각의 관측치가 갖고 있는 원래 독립변수들에 대한 값을 mean centering value로 바꿔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mean centering value는 별게 아니라 원래의 독립변수들이 갖고 있는 값에서 각각의 독립변수의 평균을 뺀 값을 우리가 이제 mean centering value라고 한다. PCA에서는 원래 독립변수들의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mean centering value를 사용을 한다. 그래야지만 차원 축소의 효과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mean centering value를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원 데이터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PCA 같은 경우에는 원래 데이터 셋에 대한 행렬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렬을 이용해서, 즉 원래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래 데이터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그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그 고유분해를 수행을 해가지고 고유분해를 수행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게 된다. 그리고 고유 벡터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PCA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고유 벡터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분산 행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차원 축소에서. 그래서 공분산 행렬이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한 정보들과 공분산 행렬이 갖고 있는 정보와 무엇이 공분산 행렬에 대한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PCA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어떠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얘기를 했냐면 독립변수가 x1과 x2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측치가 10개 있는 굉장히 작은 토이 데이터 셋을 가지고 PCA를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원래 데이터 셋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 10 곱하기 2의 행렬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10인 형태, 즉 사각형의 행렬이 되는데 이 2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개의 독립변수를 의미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독립변수가 x1과 x2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셋에 대한 행렬이 갖는 칼럼, 열의 수가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측치가 10개가 되기 때문에 예, 행의 수가 10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측치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원래 데이터셋에 대한 행렬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는 PCA에서는 무엇을 대신 사용을 하냐면 이 원래 데이터셋에 대한 무엇을 먼저 구한다고요. 물론 이제 mean centering value를 구해야겠죠. 그게 구해졌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PCA를 수행하기 위해서 원래 데이터셋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분산 행렬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지금 이 독립변수가 두 개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분산 행렬을 구해 보면 독립변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2x2의 공분산 행렬이 나온다. 그리고 대각 성분은 각각의 변수에 대한 분산이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에 있는 값은 무엇이 되냐면 첫 번째 독립변수와 두 번째 독립변수의 예, 공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과 순서가 원래 이렇게 돼야 하긴 하지만 이 값이 같아서 우리가 공분산 행렬이 어떠한 행렬인 것을 알 수 있냐면 대칭 행렬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칭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고유 벡터를 찾으면 고유 벡터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혹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 행렬에 대한 고유 벡터는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갖는다고요? 서로 고유 벡터가 수직인 관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고유 벡터를 구해가지고 그러한 고유 벡터를 PCA에서 사용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로 쓰기 때문에 프린시팔 컴포넌트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수직인 관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왜 수직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공분산 행렬이 일단 어떠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지 분산과 예, 대각 성분은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한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각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변수들 간의 공분산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공분산, 변수들 간의 공분산 정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어디에서? PCA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분산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두 개 있는 데이터셋인 경우에 해당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전체 분산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얘는 첫 번째 독립변수의 분산 더하기 두 번째 독립변수의 분산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공분산 행렬이 갖는 대각 성분들의 합이 되기 때문에 이 공분산 행렬을 우리가 이제 A라고 표현을 하면 얘는 무엇과 같냐면 대각 성분들의 합이 행렬의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트레이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2x2 행렬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고유값을 찾게 되면 고유값이 몇 개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2x2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고유값을 람다1, 두 번째 고유값을 람다2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고유값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트레이스 관련된 고유값의 특성이 무엇이 되냐면 어떤 행렬의 트레이스는 무엇과 같다고요? 고유값들의 합과 같다. 그래서 지금은 고유값이 람다1과 람다2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람다1 플러스 람다2는 A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공분산 행렬의 트레이스, 즉 대각성분의 합과 같다. 근데 대각성분이 뭐라고요?
첫 번째 독립변수의 분산과 두 번째 독립변수의 분산이 된다. 그래서 고유값들의 합이 결국에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데이터에 존재하는 전체 분산의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고유값에 대한 길이가 1인 고유 벡터가 하나씩 존재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람다 1에 대한 고유 벡터를 우리가 이제 v1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람다 2에 대한 고유 벡터를 v2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길이가 1인 거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어떠한 관계를 갖냐면 v1과 v2는 서로 수직인 관계를 갖습니다. 수직인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적 연산을 하게 되면 즉 v1과 v2의 내적 연산을 하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 수직인 두 벡터 간의 내적의 값은 0이 됩니다. 얘가 왜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적 공식을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v1 내적 v2는 v1의 길이 곱하기 v2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v1과 v2의 존재하는 사이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이각이 얼마라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고유 벡터들 간에는 대칭 행렬에 대한 고유 벡터가 되기 때문에 이 사이각이 9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90도를 계산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1이죠.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0 해가지고 이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수직인 벡터 같은 경우에는 내적의 값이 0이 된다. 즉 코사인 세타, 여기서 세타는 사이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코사인 세타, 코사인 90도의 값이 0이 돼서 내적의 값이 0이 된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 고유 벡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또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원래의 데이터에 존재하는 분산을 설명하는 역할, 다르게 표현하면 분산을 나타내는 축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나타내는 혹은 설명하는 축의 역할을 하는 게 각각의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각각의 고유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한 거는 뭐냐면 고유값들의 합이 무엇을 나타낸다?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전체 분산의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각각의 고유값이 무엇을 의미한다? 각각의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크기를 의미한다. 고유 벡터. 즉 얘는 람다 1이기 때문에 v1이라고 하는 고유 벡터가 되는 거죠. 즉 v1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그럼 당연히 람다 2에 대한 고유 벡터인 v2의 이렇게 돼야 되죠. v2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고유 벡터가 전체 분산에서 얼마만큼을 설명하는지 혹은 몇 퍼센트를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어떠한 값들을 가지고 각각의 고유 벡터에 대한 고유값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람다 1이 9고 람다 2가 1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전체 분산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람다 1 더하기 람다 2가 되니까 10이 되는 거고 전체 분산 중에서 첫 번째 고유 값에 대한 고유 벡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정도가 10분의 9, 즉 90%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두 번째 고유 벡터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정도는 10분의 1, 그래서 10%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PCA랑 관련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고유 벡터를 찾게 되면 그러한 고유 벡터가 PCA에서 의미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공분산 행렬을 찾고 무엇을 위해서 피스 A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분산 행렬을 찾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공분산 행렬에 대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우리가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유 벡터를 무엇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PCA에서의 프린시팔 컴포넌트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프린시팔 컴포넌트, 즉 고유 벡터의 수는 원래 고유 벡터의 수는 무엇과 같냐면 공분산 행렬의 행이나 혹은 열의 수와 동일하게 됩니다. 공분산 행렬의 행이나 열의 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혹은 무엇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독립변수, 원래의 독립변수, 원래의 피처의 수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공분산 행렬에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하게 되면 고유 벡터의 수는 원래의 독립변수의 수와 같다.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유 벡터를 프린시팔 컴포넌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프린시팔 컴포넌트의 원래의 수는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원래의 독립변수의 수와 같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고유 벡터를 찾아가지고 프린시팔 컴포넌트에서 의미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 어널시스에서 의미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찾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원래의 프린시팔 컴포넌트의 수는 독립변수의 수만큼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만을 선택을 해가지고 최종 분석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나요? 그래서 일부의 프린시팔 컴포넌트들을 최종 분석에서의 피처 혹은 최종 분석에 사용이 되는 독립변수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차원 축소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다 사용하게 되면 차원 축소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맞나요? 모든 프린시팔 컴포넌트의 수는 원래 독립변수의 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다 사용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차원의 크기가 하나도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고유 벡터를 찾아가지고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파악을 하게 되면 그 원래의 독립변수 수만큼 존재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들 중에서 우리가 일부의 프린시팔 컴포넌트만을 선택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최종 분석에서 사용을 하는 피처로 독립변수로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차원 축소, 즉 독립변수의 수를 피처의 수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어, 여러 개의 프린시팔 컴포넌트들 중에서 전체 프린시팔 컴포넌트들 중에서 어떠한 프린시팔 컴포넌트들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프린시팔 컴포넌트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원래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를 많이 설명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는 무엇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분산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프린시팔 컴포넌트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원래 데이터가 갖고 있는 분산을 많이 설명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들을 최종적인 피처로 혹은 최종적인 독립변수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데이터가 갖고 있는 분산의 정도가 무엇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고요? 공분산 행렬에 대한 고유값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분산을 나타내는데
어떠한 분산? 해당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 즉 principal component가 설명하는 분산의 크기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유값이 큰 고유 벡터들, 즉 principal component들이 어떠한 애들이 되는 거예요? 원래 데이터가 갖는 분산 중에서 더 많은 정도를 설명하는 principal component들이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 개의 principal component들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애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고유값이 큰 애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고유값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원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분산을 더 많이 설명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프린시팔 컴포넌트들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자, 그렇게 선택이 된 프린시팔 컴포넌트들은 선택된 최종 분석에서 무엇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독립변수들로 혹은 새로운 피처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그림을 보여줬냐면 이 그림을 보여준 거죠. 자, 독립변수가 두 개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principal component를 찾게 되면, 즉 고유 벡터를 찾게 되면 두 개의 principal component가 존재하게 된다. 근데 우리는 차원 축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애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분산을 설명을 하는, 원래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전체 분산 중에서 더 많은 분산을 설명하는 principal component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차원의 크기를, 원래는 차원의 크기가 얼마였어요? 예, 여기는 차원의 크기가 2죠. 왜? 독립변수 피처가 두 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를 몇으로 줄이는 거예요? 1로 줄이는 겁니다. 어떻게? 두 개의 프린시팔 컴포넌트들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서 어떠한 애로? 더 많은 분산을 설명하는 애로. 그래서 얘가 새로운 독립변수, 새로운 피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새로운 독립변수에 대해서, 즉 우리가 선택한 프린시팔 컴포넌트에 대해서 각각의 관측치의 값들을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한 principal component, 즉 새로운 독립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값들이 나오겠죠. 얘가 뭐예요? 차원 축소를 통해서 도출한 새로운 데이터 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어떠한 최종 분석, 어떠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비디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